유시민이 조카 대마초 사건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더 큰 사건 하나가 터졌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KBS 방송국에 나가서 이렇게 방송을 찍으면서 자기가 이제 옛날에 운동권 시절에 있었던 어떤 영웅담을 얘기하다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보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나간더라고. 진술이 의무가 없어요. 그냥 엎어놓고 패는 거야, 몽둥이로.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더 거물들이 많이 잡혀오잖아. 그러니까 한 2주일 지나니까 그 국장이 그러더라고. 이때가 유시민이 21살 때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물들이 잡혀왔다는 거는 이제 선배들이 막 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시민은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서 상황을 이제 잘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임마 비렘이야 이러더라고. 나 얼마나 안심이 돼. 오늘 웃으면 안 되는 자꾸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글을 쓰는 걸 내가 잘 쓴다는 걸 그때 알았어. 언제요? 왜냐면 진술을 쓰고 있으면 안 때려요, 그동안. 글 쓸 때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놓고 그때 그렇게 두려웠었던 사건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이제 이렇게 후배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객관화된 자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고통받았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유시민은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고통받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정말 적자생존이다. 예. 계속 써야죠. 밤새 써야죠. 그래갖고 그 진술서 용지에 하루에 100장 쓴 적이 있어요. 편지지처럼 줄쭉 쭉 예, 진술서 예. 있죠. 거기에 이렇게 볼펜으로 100장을 쓴 적이 있어요. 하루에 안 맞으려고 쓰시고. 안 맞아요. 딱 이제 어떻게 늘려야 되잖아, 분량을. 그러니까 이제 모일 모시에 학교 어디에서 집회를 했다. 그럼 플랜카드 내용은 뭐였고, 뭐 피켓은 뭐였고, 몇 명이 뭐 언제 출발해서 뭐 누가 어떤 구호를 외쳤고, 이런 거를 여하튼 최대한 창작을 해야 돼. 장작.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러니까 구호를 누가 무슨 구호를 외쳤는지 이제 창작을 해서 썼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구호한 것을 썼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때 고문하던 사람들한테 자기는 칭찬을 받았대요. 쓰고 나서 밤엔 또 맞는 거야. 근데 하루는 이렇게 그 국장이 이제 조사실로 들어오더니 이걸 보더라고. 그러더니 야, 글 진짜 잘 쓰지 않냐? 세계 최초의 인정을 거기서. 그러면서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야, 눈에 보이잖아. 의사가 너무 상세해가지고 그랬구나. 그래서 나는 한 대라도 덜 맞아보려고 최대한 상세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누구를 붙잡는 데 필요한 정보 이런 거는 노출 안 시키고, 우리 또 학생회 말고 다른 근데 이제 노출을 안 시켰다고 이렇게 이제 유시민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노출이 된 사람이 77명이거든요. 유시민이 노출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시민이 이렇게 노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네가 솔직한 얘기를 해라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이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지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들어봐야 알겠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너무 무시무시한 거 사실이잖아요. 전두환이 이렇게 군부 독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또 5.18 사건도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예, 그리고 거기 들어갔을 때 유시민 말대로 그냥 막 팼다 그러잖아요. 그 유시민이 안 맞으려고, 자기 살려고 이제 사람들 이름을 줄줄줄 쓰내려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글이 잘 써졌다는 거예요, 유시민 말은. 그러면서 아주 웃으면서 이제 자기의 글솜씨를 자랑을 한 건데, 이것이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같이 운동권에 있었던 이제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서울대 그 총학생회장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온건파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20대에 아주 그 운동권에 몸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기자 출신이었더라고요.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가 그때 그 당시에 자기도 같은 운동권이었는데 자기는 완전히 그 배신자로서 낙인이 찍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77명의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술술술 불어가지고 완전히 그때 그 당시에 막 얻어맞고 공경에 처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도 당연히 무서웠겠죠. 그때 그 당시에 21살이었으니까. 예, 그랬었는데, 이제 유시민이 이것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는 그때 그 당시에 그래도, 진술서를 씀으로 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예, 그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받았던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 사건이 다른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신재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악명이 높잖아요. 이 사람도 자유한국당에서. 그리고 최근에 트진 사건만 해도 이제 누드 그 사진 보다가 들켜가지고 굉장히 창피한 그런 일을 당했었죠. 그래가지고 김성태가 구해줬는데 오히려 김성태를 공격하는 그런 영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제 불법으로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또 이제 유출시켰다 해갖고 또 굉장히 좀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시민을 저격하면서 이번에 또 자기 한번 이렇게 이름이 한번 거론되면서 이제 자기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 거죠. 예.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유시민이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 자기와 같이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 77명을 아주 공경에 처하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이것은.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사실은 또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시민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단은 자기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한 거예요. 일요신문에서 이 기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신문에서 이제 연락을 한 겁니다. 인터뷰를 좀 하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일방적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이 먼저 KBS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자기의 무용담을 늘어놓은 것 아닙니까? 자기의 글솜씨가 정말 좋았던 것은 진술서를 쓰면서 깨우치게 됐다. 이렇게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분 나쁜 상대방 진영에서 이 사람을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시민이 과연 어떤 그 자기 대답을 들고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유시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카도 이렇게 마약을 했으나 자기가 오히려 나서서 조카가 무죄다 이러면서 이제 서류를 같이 만들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약에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 네 의견을 얘기해봐라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이러니까 유시민이 입 꼭 닫고 있었잖아요. 또 누나도 나는 절대로 그 EBS 사장직을 그만둘 일이 없다면서 큰소리 오히려 꽉꽉 쳤잖아요. 그런 어떤 안티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이제 신분을 아주 그냥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와중에 터진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유시민은 워낙에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분명한 또 그 소신이 있겠죠, 뭐. 그걸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자료를 조금 더 보면은 진술서 내용이 너무나 이제 자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맞지 않으려고 계속 글을 늘려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아마도 여기서 자기가 유시민 말대로 이제 창작을 했다고 하니까 진짜 어떤 창작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용은 자기 자필로 쓴 게 전부 다 자료가 떴더라고요. 서울시의 22개의 학생회장단 그 얘기가 낱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 탄광 실태 조사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외부 해직 기자들과의 어떤 연대까지 그 안에다 다 진술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자그마치 90페이지가 된다는 거예요. A4 용지로. 그것을 전두환한테 갖다 바쳤는데 전두환이 그것을 토대로 완전히 이제 일을 펼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전두환 입장에서는 완전히 진짜 너무너무 그 군부 독재 하기가 좋았죠. 대학생들 그때 그 당시에
그래도 서울대 학생들 중심으로 22개의 대학생들이 뭉쳤던 일이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낱낱이 다 고해바쳐 버렸으니까 그때 이 전두환은 일하기가 좋았겠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유시민이 안 밝혔을 수가 있다. 그것마저 밝히면 이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유시민이 이런 사건을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게끔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정부 이런 일하는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유시민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서 상태가 좋은 상태였다면은. 예. 그런데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시민이 자기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밝히면은 그 안에 나오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유시민이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드러난 것은 아주 그 뿌락지 노릇을 해버린 결과가 된 거예요. 예. 77명을 갖다가 90페이지에 이르는 어떤 그런 그 진술서를 써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전두환한테 갖다 바침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모든 운동은 숲으로 돌아가고 김대중 대통령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까지 완전히 이제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이 써놓은 진술서 때문에. 예. 그러고도 유시민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원한과 저주를 마구마구 퍼부어댔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함석헌 선생이랑 유시민 아니고 그 김대중 이 두 분은 굉장히 이제 서로 간에 좋은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래도 민주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을 그렇게 완전히 저주를 퍼부었던 유시민이 왜 그랬나 하는 게 약간 드러나는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저는 유시민이 왜 그렇게 같은 민주당인데 지금 뭐 정의당을 차려 나갔다가 지금 또 그 탈퇴를 했죠. 어쨌든 민주투사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 대통령으로서 최고인 그런 그 김대중 대통령을 저주를 했을까라고 저는 늘 의문을 품었는데 이번에 이 77명을 그 밀고 한 사건이 진짜로 있는 그대로 여기 지금 현재 밝혀진 게 맞는 거라면은 좀 이해가 이제는 좀 간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심재철 의원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일방적인 얘기를 가지고 무조건 이 사람 말이 옳아 그렇게는 절대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나 유시민이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예. 만약에 뭐 이제 77명을 폭로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정말 중요한 30명은 일부러 안 했다. 그 사람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77명을 폭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또 사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유시민이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랄한 사람인가? 그렇게까지 악랄한 사람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시민은 더욱더 그 악랄함이 드러나는 이런 경우가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사건을 봐도 그렇고 통진당 같은 경우에 그 해산을 하게 된 게 유시민 때문이잖아요. 유시민의 밀고 유시민이 이때도 또 밀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그 안에는 정식 국회의원이 1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린 장본인이 유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영상을 보면은 김인성 교수가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김인성 교수가 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유시민계에서 경선 조작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정희 팀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시간을 이제 가지고 포렌식을 이용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유시민계에서 이제 경선 조작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등을 자기가 또 찍은
그 케이스가 이 통진당 사건이거든요. 유시민 진술 내용 중에서 굉장히 그 핵심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자필을 한 거니까, 자필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저는 일전에 미처 진술하지 못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 불명확한 사항을 상세히 잘못은 수정하고 명확하게 진술코자 합니다. 하면서 이제 또 써내려간 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미처 진술하지 못한 것을 다시 또 상세하게 잘못된 건 수정하고 해서 하겠다. 이런 글까지 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안 맞으려고, 안 쓰고 있으면 패니까 안 맞으려고 이제 길게 느리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말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진술하고 실제 상황하고 딱 이렇게 맞을 때 안 맞으면은 이 사람은 또 불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잡혀 들어가고 감옥 살고 난리 났지만은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0페이지 이상 진술서를 씀으로 해서 자기는 기소도 안 되고 그냥 살 풀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 진술서, 이거 덕분에 유시민은 기소 없이 완전히 불기소됐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유시민은 이렇게 밀고를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 삶이 안정되어 가는 그런 상황을 몇 차례 맞이했잖아요. 통진당 해산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었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유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심재철이라는 사람이 폭로했잖아요. 폭로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히 자기는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잘 피해 나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얘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더 유시민에 대해서 네거티브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은 그래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밝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이.